시작하면 될까요? 아, 네. 어, 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A2C랑 A3C 두 가지 이슈랑 그리고 코드 부분을 맡게 된 크아이고요. 주연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일단 그리고 A2C랑 A3C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네, 다 같이 넣어놨는데요. 처음에 그 레인포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이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에피소드 전체를 돌린 다음에 나온 반환값을 계산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것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정책을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체 에피소드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레디언트의 분산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A2C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개념이 레인포스의 단점을 보완을 해주게 돼요. 일단 이 A2C는 그레디언트를 재구성을 해야 하는데 반환값을 G가 행동 가치 함수 Q로 대체가 됩니다. 여기서 행동 가치 함수란 그 상태 변수 X에서 행동 U를 선택을 하고 그로부터 정책에 의해서 행동이 가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반환값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 가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환값을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사용하면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을 줄이게 되는데요. 이 분산을 줄이려면 어드밴티지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여기서 분산이 크면은 신경망의 학습이 불안정하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드밴티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라인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책에서는 이 G 반환값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Q 함수로 변하고 이 베이스라인은 B가 아닌 V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이슈가 있었는데 YHC reduces variance라는 이슈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레인포스 알고리즘은 이 GT, 그러니까 이 반환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값의 편차가 완전 크게 되죠. 그래서 에피소드가 길어지면은 상대적으로 짧은 것보다는 반환값이 더 크게 나오고 이것이 반영돼서 분산이 커지게 되고 또 A2C는 행동 가치 함수를 반환값 대신 사용을 하게 되지만 이것 또한 행동 가치 함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분산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베이스라인을 가치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가치 함수는 특정 상태에서 하나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Q 함수는 액션에 따라서 여러 개의 값을 가지지만 이 가치 함수는 특정 상태의 그 값만 보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치 함수로 사용을 하게 돼요. 이 베이스라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처음에는 바이어스를 유지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앞서 이슈가 되었던 베리언스 줄이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이어스 유지에 관해서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목적 함수 그레디언트의 여기서 그 Q 함수에서 이 B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의 함수를 빼도 기대값이 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책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이것의 평균을 구했을 때 0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바이어스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베리언스를 줄이는 데에도 사용이 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거는 베리언스를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뭐 원래 베리언스를 구하려면은 이 베이스 라인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없던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베리언스를 처음에 구할 때는 평균의 x제곱 빼기 그 평균 자체의 제곱을 하게 되죠. 이거가 그 베리언스 분산을 구하는 식인데요. 여기서 얘의 이 x의 제곱
빼기 그 이것의 평균의 제곱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x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독립적인 값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건 독립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 베리언스 조절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뒤에 보시면 원래는 베이스라인 이 식이 없었죠. 근데 이거를 빼주게 되면서 이 베리언스를 같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이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서 찾은 건데, 여기서 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티지 함수가 있는데, 그 방금 전에 말한 이게 사실은 베이스라인인 거죠. 이게 Q 함수이고, Q 함수에서 베이스라인을 뺀 것이 어드밴티지 함수예요. 이 함수는 상태의 변수 X에서 선택한 행동 U가 평균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A2C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배치 A2C 프로세스랑 온라인 A2C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 프로세스는 엔게이지 하는 식으로 오프 온 이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들리면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인데 이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을 때 이게 헷갈리는 거에 약간 근본적인 이유가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 그리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나온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해 주는 거를 찾아보았는데요. 일단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해요.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는 학습한 정책이랑 그리고 행동하는 정책이 나눠져 있느냐 그리고 나눠져 있지 않느냐에 따른 차이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모아져 있는 데이터를 재사용하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경우는 주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거고, 오프라인 경우는 옛 것을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와서 재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는 여기 이 웹사이트에서 나눠가지고 엄청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조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A2C가 사실은 원 폴리시 정책이죠. 근데 A2C에 대해서 오프라인 러닝을 하는 것이 있는지 보았는데 트레이서라는 알고리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A2C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이 예전에 샘플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보니까 오프 폴리시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두 개는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게 두 개가 연관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온 폴리시랑 오프 폴리시는 하는 정책 그리고 행동하는 정책,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은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아예 카테고리라 해야 될까요? 아예 그냥 그 개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연관성이 좀 밀접해서 A2C가 오프라인 러닝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오프 폴리시까지 이르게 되는 형태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관성이 있으나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A3C로 넘어가 볼게요. 비동기적 A2C를 A3C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A2C에서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샘플 간의 상관관계 때문에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가 평행이 되면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Q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을 했었죠. 네, 이거는 오픈 폴리시라서 가능했는데 데이터에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A2C는 온 폴리시이기 때문에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했고 여기서 A3C라는 게 나와서 이렇게 워커들로 나누어 가지고 비동기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A3C는 글로벌 신경망과 워커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각각의 그 액터 신경망과 크리틱 신경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워커에서 우선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것이 글로벌 신경망에 계속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줘서 업데이트를 같이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신경망을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된 신경망이 파라미터가 해당 워커에 다시 복사되고 이렇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병렬화랑 데이터 병렬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 병렬화는 이 그레디언트 계산을 워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가 그레디언트까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신경을 줄일 수가 있고 워커의 수를 확장하기가 비교적 좀 쉽다고 합니다. 데이터 병렬화는 이 그레디언트를 그 글로벌 신경망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이 워커가 이렇게 샘플을 보내게 되면 글로벌 신경망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목적 함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자신의 신경망을 또 업데이트하고 그 스텝에 따라서 그러니까 병렬화는 설명이 된 건가요? 그냥 같이 할게요. A3 그런가요? 여기서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A3C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레디언트 병렬화랑 데이터 병렬화가 있는데 그레디언트 병렬화는 워커에서 그레디언트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글로벌 신경망에 전달을 해줘서 신경망을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글로벌 신경망의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고 네, 워커의 수를 확장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이게 연결이 불안정했었나 봐요. 네. 그리고 데이터 병렬화는 워커가 샘플을 보내면 글로벌 신경망이 데이터를 통한 목적 함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다음에 자신의 신경망을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 업데이트된 신경망을 에이전트에 복사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점은 워커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신경망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느냐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나온 걸로는 n스텝 가치함수 추정 방법이랑 엔트로피 보너스 방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사진을 못 가지고 왔는데 그 분산이 스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그 스텝을 작게 선택을 하느냐, 크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논점인데요. 1스텝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분산이 작지만 추정값의 그 어드밴티지 추정값에 따라서 큰 편향을 보이게 돼요. 그렇지만 무한 구간에서는 또 반대로 추정값의 편향이 없지만 또 큰 분산을 가지게 돼서 적당한 n스텝의 가치 함수를 추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 보너스 방법은 엔트로피 목적 함수는 기존 반환값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엔트로피도 동시에 최대화시킨다는 의도가 있는 그런 보너스 방법이 있어요. 네, 다음은 A2C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A2C에서의 환경을 그러니까 A2C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똑같은 환경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1인 진자가 위로 수직으로 오래 세워서 유지하게 되는 것이 이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측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각속도 3개로 주어져 있어요. 코드는 제가 좀 비교적 간단하게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저는 GitHub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단톡방에 공유가 되어 있는 걸로 하니까 테서플로 2여가지고 바로 되더라고요. 그걸로 했는데 이게 다 파이썬 파일마다 다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 A2C 액터의 신경망을 구현을 해줘요. 그리고 이 A2C 크리딕의 신경망을 구현을 해주고 그것이 에이전트가 액터 크리딕 신경망을 학습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을 하고 학습을 마친 신경망 파라미터를 읽어와서 에이전트를 구동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A2C 로드 플레이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다 실행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A2C 메인입니다. 이게 그 A2C 에이전트를 다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 액터의 신경망 구조부터 확인을 해보면은 이건 3개의 은닉층이랑 입력은 상태 변수, 그리고 출력은 가우시아 정책 확률 밀도 함수의 평균값이랑 표준값이 쓰이게 돼요. 여기서는 이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1에서 원래 1의 범위를 값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제 모함수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걸로 -1에서 1의 원래 범위를 갖게 되는데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 신경망의 출력이 평균값의 -2랑 2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을 합니다. 여기 책에서 -2랑 2의 범위를 갖도록 조정을 한다라고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플러스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이거는 표준 편차가 항상 0보다 커야 하므로 표준 편차의 출력단에서 활성화 함수 소프트 플러스를 사용하게 돼요. 이 소프트 플러스인데요. 이게 렐루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다듬은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구현했을 때 그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한번 실행시키는데 조금 오래 걸려서 일단 모델 썸머리로 되어 있는 것부터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그 3개의 은닉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64, 32, 16 그런 다음에 렐루를 거쳐서 2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64, 32, 16으로 나눠지고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2랑 2로 나눠진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람다 함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이 덴스4는 이게 여기서 커넥티추라는 게 있는데 이 커넥티추가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리틱 신경망 구조가 있는데 이것도 3개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고 렐로 함수를 거쳐서 상태 가치 하나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썸머리를 가지고 왔는데 64, 32, 16이 되고 그 마지막에 상태 감치를 출력하기 위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게 A2C이고요. 그 다음에 A3C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파이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워커의 고유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액터랑 글로벌 크리틱을 인자로 넘겨서 글로벌 액터랑 그 크리틱 신경망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레드를 먼저 만든 후에 이를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워커는 파이썬 스레드를 병력적으로 실행시켜서 작동시키게 돼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스레드를 시작하고 다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조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그 코드여서 코드를 원래 안 가지고 올까 했다가 얘는 그 앞에 A2C랑 조금 다르니까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워커 네임을 정해주고 그 워커스에 하나씩 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reate 워커스라고 그 여기는 환경이랑 그리고 글로벌 액터, 글로벌 크리틱에 대해서 여기 A3C 워커를 거쳐서 워커스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워커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를 하면은 실행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네, 다시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다 A2C랑 똑같아서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으면은 이 액터 신경망 구조에서는 빌드 네트워크 함수랑 글로벌 액터 클래스 그리고 워커 액터 클래스로 나눠지게 돼요. 액터 신경망의 A2C에서는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신경망의 구조는 똑같이 나오긴 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액터 클래스에서는 학습된 액터 클래스를 액터 신경망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이 프리딕 함수와 그리고 학습된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읽어오기 위한 여기 멤버 함수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리틱 신경망에 대해서 보자면 여기도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빌드 네트워크 함수랑 글로벌 크리틱 클래스, 워커 크리틱 클래스로 나눠집니다. 이거 밑에 신경망 구조는 A2C랑 또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 크리틱 클래스를 보시면 이 글로벌 크리틱 신경망의 파라미터는 워커 신경망과 공유하기 위해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학습 기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네, 이거 다들 돌려보시면 600번의 에피소드 만에 일정 수준의 학습 성과를 달성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초기 각도에 대해서 각도가 모두 0도로 수렴하므로 진자가 성공적으로 기입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돌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거 돌린 거를 가지고 오진 못했고 책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게 A2C를 학습한 결과고 이 밑에 있는 게 A3C를 학습을 한 결과인데요. 비교적 빠르게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정도 좀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여기 그 각도 시간 궤적에 대해서 한 것도 빠르게 수렴을 하죠. 그래서 A3C가 A2C보다는 좀 더 빠르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고요. 질문 있을까요? 아, 네. 네, 맞아요. 여기인데. 아, 그렇군요. 저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 초반 부분에 트레이서 알고리즘 부분이었는데 네. 그 이제 DQN이랑 되게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가 리플레이 버퍼 말하는 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네. 보시면 밑에 A2C에서는 이제 onPolicy라서 리플레이 버퍼를 못 쓴다고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어떻게 적용해서 저런 트레이서라는 알고리즘이 나왔는지 혹시 러프하게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A2C는 온폴리시 방법 알고리즘이라서 이게 리플레이 버퍼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리플레이 버퍼에 한번 넣어 보려고 해서
나왔는데 그게 오프 폴리시로까지, 그러니까 이게 온 폴리시라서 안 됐는데 버퍼를 넣고자 하니까 오프 폴리시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어 그러니까 원래 온 폴리시에는 리플레이 버퍼가 사용하는 게 힘들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고자 강제로 했더니 오프 폴리시까지 이르렀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 트레이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만, 네. 네, 저도 A2C 오프라인 러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그 A2C가 오프라인 러닝은 이제 없고요. 이 A2C가 이제 속도나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고자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도입해볼까 하면서 나온 게 이제 트레이서라는 알고리즘인데, 트레이서는 이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사용함으로써 아예 그 기존의 온 폴리시가 아닌 오프 폴리시로 변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이게 주연님이 찾아주신 거라서요. 아, 검색이 안 되나요? 네, 이름 네, 자체가 트레이서 텐데. 제가 찾기를 해놔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올릴게요. 네, 네, 이거는 좀 약간 개인적인 질문인데 다른 네네. 분들한테도 좀 궁금한 건데 이 파트 공부하면서 이제 사실상 리인포스 알고리즘이랑 그 DQN을 되게 섞어놓은 듯한 수식 구조를 가지잖아요. 액터 크리틱이. 그래서 DQN에서 저번에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 코릴레이션을 줄이려고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를 도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맹스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그 A3C를 보면 이제 그 뭐였지? 엔트로피 항을 추가로 주잖아요. 근데 이제 엔트로피 항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규제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트리뷰션의 그 분산이 넓어질수록 엔트로피가 커지니까 이제 그거를 좀 유니폼한 정도가 올라가면 분산이 커지게 돼서 약간 그거를 이제 트레이드오프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트래젝토리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혹시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랑 그 A3C에서 쓰인 엔트로피 간의 좀 연관성을 혹시 보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했어요. 이 부분 공부할 때. 음, 둘 다 목적은 이제 데이터 코릴레이션을 줄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동기만 생각을 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것도 역시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쵸. 저도 이슈가 끊임없이 생겨서 좋네요.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맹스님? 아,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